컴퓨터 조립 직접 하기 FHD 해상도 송출용 컴퓨터 만들기 위한 구성입니다.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오버 안하고 작업을 진행해 보려는데 마음 다스리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잔, 부품, 컴퓨터 조립을 위한 부품입니다. 작업한 부품 대략적인 가격입니다. 아래쪽 조립 관련 비용은 직접 조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지가 않았고요. 개별 부품을 각각 저렴한 곳을 찾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배송비가 각각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더 저렴하거든요. 제가 구입한 부품의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을 몇 번 해보다 보면 수냉 쿨러나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 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만들 때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조립비나 안전 보장 서비스 같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구매해서 조립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윈도우 설치와 관련 부분일 건데 그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 직접 조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구성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1650 슈퍼가 아닌 1660 슈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M.2 SSD를 안 쓰고 일반 SSD를 사용하거나 CPU를 벌크 제품을 쓴다든가 메모리 역시 클럭과 제조사에 따라 가격이 낮고 메인보드 역시 저가형 파워도 더 저렴한 녀석 등으로 구입하면 가격을 5에서 10만원 정도 낮추는 건 그냥 됩니다. 제가 쓰고 싶은 사양이어야 쓸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성으로 조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 제품, 삼성 제품도 한 번씩 빡 납니다. 파워는 무난하게 AB 어디 갔니? AB라는 말이 안 적혀있네. 밖에는 ABKO 600W 500W도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나 사람 마음이 그렇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600W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대략 500W와 600W 차이가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사양에서는 500W도 사실은 충분히 하거든요. 메인보드는 예즈락의 B460M 프로 4 모델입니다. 베트남산이고요. 인텔 1400 모델부터 10세대 모델은 CPU 소켓이 1200 소켓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460 모델이 적합한데 10만원 초반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년의 다이나믹 케어 서비스라는 보증이 있습니다. M.2용 나사가 있고요. 마찬가지네요. 또 있네요. 3개. 요거는 조금 다른 규격의 나사가 있습니다. CD. CD가 필요할까 했는데 윈도우 10 설치 후 랜을 못 잡아서 CD로 드라이브를 잡았네요. 확인하기 어려운 CD가 있죠. SATA 케이블, 백패널, 메인보드와 찰떡궁합의 메인 CPU i5 1400 정품으로 구입했습니다. SSD 카드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사이즈 정도. 크기가 되게 작죠. 아무래도 M.2 형이 일반 SSD SATA 방식보다 솔직히 체감은 잘 못하겠던데 2배 이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장이나 활용에서는 1, 2만원 정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M.2 모델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카드랑 비교해보면 크기가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아직 본체가 안 와서 CPU하고 램만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2에 방열판이 있고요. 전원부 관련해서 방열판이 별도로 또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메모리 슬롯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유념해서 봤던 내용이 PCI 슬롯이 2개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말고 큰 사이즈. 혹시나 그래픽 카드를 2개를 장착하거나 외부 장치 중에서 특히 캡처 카드 내장형을 사용하실 때는 PCI 슬롯이 4배속 이상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그때 캡처 카드를 내장형으로 쓸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 송출용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에버미디어 제품의 외장 캡처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혹시나 송출 부분에 있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내장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제품을 활용하지 않겠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CPU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쿨러 기본 쿨러에는 써멀 그리스가 기본적으로 도포되어 있습니다. CPU 장착 정말 간단하죠. 자, 보시면 요 내용을 이만큼 껍데기는 뺍니다. 아, 요즘 CPU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랫면을 보면 홈들이 있죠. 보통 화살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보면 이런 식으로 끝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안 보이네.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이쪽은 동그라미고요. 화살표와 여기 부위에 화살표 마크가 있는데요, 통상 요 라인에서 이 부분이 화살표 방향입니다. 지금 장착을 해보면 딱 맞는데, 여기에도 홈이 있고 여기도 홈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규격이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을 틀어지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고요. 덮으시면 끝나요. 여기 넣어주고, 짠! 장착. 자, 쿨러 장착. CPU 팬 전원부 위치를 선택을 잘 하고요.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에 보시면 메인보드 단자 있고, 상단에 위치에 보이나? CPU 팬 꼽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CPU 팬은 선이 짧아요. 그러면 빼야 되겠죠. 이렇게 꼽으면 되겠습니다. 결착 위치. 서지 쿨러가 아니라서 뭐 특별한 거 없죠. 주의사항,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빠집니다.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따닥 흔들리나 확인하고요. 오케이. 자, 흔들리나 확인하면 됩니다. CPU 쿨러 전원, CPU 쿨러에다가 꽂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는 나란히 꼽으면 될까요? 2번과 4번에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홈 보이시죠? 메모리 카드에도 홈이 있거든요. 규격을 DDR4 규격을 사셔야만 요즘은 다 장착이 됩니다. 결착 스위치를 제끼고 홈 위치 확인하고, 우측은 고정형이라서 우측을 조금 더 깊게 넣고, 좌측을 장착하려니까 안되네. 비슷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2번. 오케이. 한 번 더 확인. 오케이. 자, 2번과 4번 슬롯.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체킹 끝. M.2 장착할 때는 작은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 모델은 M.2가 하나, 둘, M.2 와이파이 3개가 있네요. 저는 하나만 장착하겠습니다. 꼽는 위치 들어가라. 오케이. 방열판과 꼭 맞죠? 방열판 뒷면에 보면 비닐이 있어서 제거를 하고요. M.2 자체에 붙어있던 스티커도 열전도를 위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정품 케이스에 붙어있는 정품 스티커를 뒷면에 부착해 둡니다. 됐고요. 또 뭐 있죠? 그래픽 카드? 이노 3D 지포스 1650 슈퍼. 새 제품 교환 프리미엄 서비스가 최대 1년입니다. 3년 무상 AS는 당연히 되는데, 요 문구 정말 마음을 확 끌어당깁니다. 그 말은 AS 부분이 좋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인 모습. 전원부가 있습니다. 백플레이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DVI와 HDMI. 이거 뭐였지? 어쨌든 요 포트 HDMI, DVI 이렇게 있습니다. 다 빼놓을게요. 자, 본체가 오면 이렇게 장착을 하죠. 제끼는 거 있나? 있네요. 제끼는 게. 오, 자동 장착. 파워가 전체적으로 블랙톤으로 깔끔합니다. 전원을 별도로 꼽아서 쓰는 제품은 아니라서 활용도 면에서는 그냥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파워 전원 분리가 가능하네요. 24핀으로. 옛날 보드들은 20핀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옛날 보드를 쓸 필요가 없죠. 제가 이 구성을 하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방송 송출 컴퓨터라는 특성상 사양은 조금 있어야 되고, 게임용으로 그래픽카드를 상당히 좋은 그래픽카드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GPU 성능을 조금 이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픽카드를 가격을 조금 투자를 했고요. 아쉽지만 1660 슈퍼로 가지 않고 1650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이 구성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400W를 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추가 제품을 장착을 한다든가 외부 확장 그래픽 카드를 추가를 한다든가 다른 부수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600W를 선택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불과 5-6천원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파워에는 조금 더 투자를 했었고, SSD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모난 SSD 카드가 아니고 M.2를 선택한 이유는 조금이나마 성능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M.2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삼성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은 16기가 정도면 무난하기 때문에 굳이 32기가까지 가지 않았던 부분은 있지만, 클럭이 3200 제품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600 제품을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쿨러가 사제 쿨러가 아니라서 모양이 안 예쁘다는 단점이 있고, 그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구성인 듯 합니다. 본체가 오면 조립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존 사용 제품은 내부 사이즈가 큰 장점이 있는 반면 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를 하려니까 택배가 왔습니다. 강화 유리, 쿨러 2개가 상단에 쿨러 2개, 사이즈 크기, 일반적인 그래픽카드 장착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양옆에 판넬을 다 제거하고요. 파워 장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의 펜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장착을 해줍니다.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전원 케이블, 상단에 들어가는 전원선 미리 장착을 하고요. 빨간 선은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전원선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장점은 쿨링팬이 총 6개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백패널을 먼저 장착을 합니다. 보드를 장착하기 전 주의사항, 그래픽카드 패널 마개를 먼저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운드, 백패널의 사운드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고 장착을 해줍니다. 메인보드 상단에 들어가는 파워 고리 부분을 확인하고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나사는 테두리가 얇게 있는 나사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총 6개의 나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보드 파워선 역시 장착하실 때 걸쇠가 걸리는 위치에 맞게 꼭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저분한 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체 뒤쪽으로 다 빼어냅니다. 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파워 스위치, LED 스위치, 리셋 스위치, 하드디스크 LED, 파워 LED, 파워 리셋, 모든 소켓 꼽는 위치가 메인보드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작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드 LED 스위치 일단 패스했습니다. 전면 파란색 USB 3.0 포트를 꼽습니다. 꼽는 위치는 정해져 있거든요. 오디오 케이블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우하단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핀 모양을 확인하고 꼽으시면 됩니다. 전면 USB 2.0 포트 꼽기 완성이 되었습니다. 설치 USB가 있다면 윈도우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제품 키 없음을 선택해주고 윈도우 10 프로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 시 동의를 해주고 사용자 지정 윈도우만 설치를 선택합니다. 하드 공간을 처음에는 새로 만들기를 해줍니다. 분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SSD 카드 같은 경우는 적은 용량을 분할을 하시게 되면 사용하시기에 더 불편하기 때문에 외장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하시길 권장합니다. 설치 중 화면이 뜨면서 파일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재부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선택 옵션이 나오는데 한국, 자판 배열은 일반적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설치 CD의 드라이브로 인터넷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장 CD-롬 드라이브가 있어서 설치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에러 사항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용자 이름은 정하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비밀번호를 걸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옵션을 천천히 읽어보고 선택해 주시면 기본적인 윈도우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CPU-Z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듀얼 메모리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정품 윈도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쿠팡을 통해 제품 시리얼키 구입을 하여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